민주당이 과거에 특히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과거 이 같은 여성 비하 논란에 대해서 야당 시절에 아주 맹렬하게 지적했던 부분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여당이 된 지금에선 이런 맹렬한 지적이 없느냐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여성 비하에 관련됐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비판 들어보시죠. 부산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부산 여성이 부산에서 마지막에 했다라는 취지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분이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웃지 마시고. 왜요? 왜 사람이 질문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참, 진지하게 들으세요. 위원님. 잘못됐죠, 저런 표현들. 한번 보시죠. 2010년 안상수 대표가 요즘은 룸살롱에 가면 자연산을 찾는다고 하더라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의 지적은 공당 대표를 쓸 자격이 더 이상 없다. 2014년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다른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달라는 거지 라는 발언 때문에 사퇴하라, 성희롱이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2016년 조금 전에 보셨듯이 한성교 새누리당 의원의 내가 그렇게 좋아? 발언 때문에 저급한 여성이야 의원직 사퇴하라 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었는데 왜 지금은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이해할 수 없죠. 저도 여성 문제에 대해서 좀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저도 사설 칼럼을 통해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이런 정도의 기준이라면 우리가 계속 내로남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 굉장히 이 정부가 성평등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강경화 장관을 발탁한 것도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38 여성대회에 가서 한 말 있죠.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전 그 말 듣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 남녀 평등의 성평등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못했지만 이 정부에서 실현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성을 발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잘못된 여성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내각에 발탁되지 못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에서 검증에 실패했고 거기다가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은 이런 문제도 저도 심각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낸 거와 똑같은 기준으로 지금 드러나와 있는 이런 식의 지금 입에 담을 수도 없어서 우리 김진희 말문이 막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같은 기준이라는 문제를 스스로 내야죠. 지금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나 다른 야당 의원들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성 의원들의 침묵이 굉장히 저는 불편합니다. 제가 봐도요.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계속 지금 시비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야당을 굉장히 열심히 해온 정부가 이제 됐던 거니까 야당 시절에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했던 공격과 기준과 잣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서서 지금 이제 여당이 됐는데 똑같은 상황이 이제 공격과 수비가 교대된 상황에서 이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하는 반응.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 틀의 반응에 대한 또 문재인 정부와 또 이 여당의 반응들이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똑같이 공수만 교대된 똑같은 행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5개의 공직자 인사 비리 5대 배제 원칙도 그렇습니다만은 여성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열심히 야당 시절에 여성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지금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이런 여성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을 때는 침묵하고 있다는 게 최소한의 입장 표면 정도는 해주든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여당이 그냥 침묵을 일관하는 것보다는 여당 내에서 일정한 의견을 말해주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좀 떳떳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사실 박윤진 의원께서도 정확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도직구쇼 고정 멤버였을 때, 그러니까 의원 되시기 전에 한성교 의원의 이 내가 그렇게 좋아 얼마나 저희가 비판했습니까? 박윤진 의원과 제가 쌍두마차로 한성교 의원 이거에 대해서 사퇴할 정도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시 민주당 여성 의원들 멋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여성 의원들 멋있다. 칭찬했었는데 이게 여당 됐다가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가령 청와대가 후보자로 지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금융위원장이나 공정거래위원장을 저희가 이제 청문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사에 대한 지명설이 보도가 됐을 때 저는 그냥 바로 이분은 어렵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청와대 여러 아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 우려점들을 전달을 했으면 청와대도 깊이 듣겠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와는 다르게 일단 지명이 돼서 후보자가 되었는데 보도 내용만 보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책을 너도 나도 지금 사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게 제가 모 법사위원 한 분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책을 어제 주문을 했고 오늘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읽어보고 판단하겠다는 거고요. 다른 여성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된 내용과 언론의 비판적 문제 제기를 보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뭐 큰 걱정으로 되긴 합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니 책 전체를 보면 의도적으로 여성 비하를 표현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부부 강간죄 성립과 관련해서 여성의 노는 노일 뿐이다. 그것은 범죄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분명한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당 의원들 중에 그 이른바 여성단체 출신의 여성 의원들이 있으세요. 이분들이 저는 뭐 평생 수십 년을 여성단체 여성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단지 여당이 됐기 때문에 침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명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그리고 청문 절차라든 이런 여러 정책 과정에서 그 안경환 후보자의 의견을 확인한 뒤에 분명한 의견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며칠 뒤면 판가름 되거든요. 과연 끝까지 침묵할 건가 아니면 뭐 자기 의견을 낼 건지 며칠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안경환 후보자 아들의 이 퇴학 처분과 관련해서 피해 여학생이 전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희 패널 중에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또 다른 학부모의 전원일 뿐이라는 사실을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또 다른 학부모가 전학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발언이었을 뿐 이 해당 피해 여학생이 진짜로 전학을 갔는지 여부는 조금 더 취재를 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